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서울 구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주민 3만 7천여 세대가 추위에 떨었습니다. 밸브가 망가져 난방도 온수도 끊겼는데 복구는 아직이라 여전히 집에선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공천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여야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오늘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합니다. 미국이 예멘의 반군 후티를 3년 전에 이어 다시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후티는 홍해에서 민간 선박과 함정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을 휩싸였습니다. 경복궁에 이어 이번엔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가 그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자로 추정되는 3명을 쫓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온수와 난방이 끊어졌습니다. 한겨울에 3만 7천여 세대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밸브가 망가진 게 어제 오후인데 복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최지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지금 뒤로 복구 현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양천구 신정동 가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소방대원들이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가압장은 펌프로 물을 멀리 떨어진 목적지까지 보내는 곳인데요. 어제 오후 온수를 보내는 펌프 밸브가 고장나 물이 샜고 가압장 안이 온도가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2, 3m가량 찼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소방대원들과 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이 복구를 시작했는데 지금 막 이 호수로 물 빼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아직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합니다. 이 사고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인근 3만 7천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이 끊어졌고요. 주민들은 한겨울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따뜻한 물을 찾아서 주민센터를 찾는 부자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씻고 싶어.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차가운 물밖에 안 나와서 집이 너무 추워. 씻을 데 없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게임은 해요. 네, 정말 추웠을 텐데 복구가 오래 걸리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도 차가운 물만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위에 떨던 주민들이 아침에 또 냉수로 씻고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복구는 아직 언제 마무리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가압장에 조금 전까지 온수가 30cm가량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물이 워낙 뜨겁다 보니 찬물을 다시 넣어 온도를 내려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뎠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는 동사무소에 전기 매트와 구호 물품을 마련 중입니다. 지금은 가압장을 거치지 않고도 이 지역에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우회 관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는 우회 관로가 설치되는 오후 3시쯤 임시로 온수와 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하라고 긴급 지시했지만 당분간 주민 불편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에너지공사는 가압장에 찬 물이 빠지는 대로 정확한 밸브 파손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장에서 JTBC 최지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맞설 대항마를 차례로 공개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인 공천 국면인데 두 당 모두 당내의 공천 잡음을 달래고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렸습니다. 오늘 두 당은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로 출근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음모론은 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정도는 망상 아닌가요? 그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당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신당 지지율의 일시적 상승 효과까지 더해져 이 대표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친명계 핵심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깜짝 지목한 겁니다.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마포울 지역 당협위원장 측 관계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했는 데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루 전 인천시당 행사에선 한 위원장과 함께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을 시사했는데 윤영선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은 연고 없는 낙하산 공천에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이 기본이라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공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은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대응하란 주문도 나왔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주가 조작 의혹도 문제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중을 따지자면 분명히 전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다. 이 문제는 변명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의 감정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수원 지역 출마를 예고한 경기대 이수정 교수 역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만약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새롭게 영입된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이 제가 분명한 입장이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한 위원장으로서도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충남 보령시 장고도 남서방 약 1.3해리 인근 해상에서 선박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21톤급 선박으로 선원 6명이 타고 있는 걸로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요. 보령 해경은 구조 세력을 급파해 구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첫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를 향해 인종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추격을 꺾겠다는 의도인데 재판장에서도 막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비방하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대선 경선 경쟁자인 헤일리의 정체성이 민주당과 비슷하다며 힐러리 클린턴과 합성한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따옴표까지 써서 니키 님라다 헤일리라고 불렀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이름인 니마라타를 잘못 적은 겁니다. CNN은 헤일리가 인도계 혈통임을 강조하려는 또 하나의 인종차별적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트럼프는 헤일리 출생 당시 그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뉴햄프셔 등 다음 경선에서도 추격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모습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가 모든 경선에서 압승을 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고 최종 후보가 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진 캐롤이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트럼프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중 그는 테이블을 치며 판사를 더러운 놈이라고 하고 진술하는 캐롤에겐 거짓말이라고 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판사로부터 법정에 있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해온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리스트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후티 반군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이에 후티 반군의 히잠 알 아사드는 소셜미디어 X에 홍해와 아라비아해에서 적군과 연계된 이스라엘 함정들을 겨냥한 우리 해군의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극 한파가 미국을 덮치면서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되거나 견인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30도, 혹한에 배터리도 충전소도 얼어붙으면서 운전자들은 차를 버려두고 귀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유리창이 꽁꽁 언 테슬라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충전소에 버려진 차들이 견인됩니다. From outside highway, there's a whole line of cars, like about over 20 cars, all Tesla cars. 현지 시간 16일 시카고 일대 체감 기온은 영하 3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자 충전소 일대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충전기도 얼어붙으면서 운전자들은 추위를 견디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And we literally, for the past 10 hours, been waiting for our charging port to open up, and there's only 3 working currently at Oak Brook Center. 전문가들은 영하의 극도로 낮은 온도에선 배터리 충전이 어렵고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테슬라는 이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유럽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의 충전 인프라 미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체 차량 4대 중 1대꼴로 전기차인데 최근 전국적으로 충전기 설치를 늘리면서 겨울철 충전 대기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7,2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지난달에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소로 훼손되는 일이 있었죠. 이번엔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으로 보이는 3명이 어제 오전 약 4m의 차량기지담을 넘어 무단 침입한 후에 전동차에 1시간 정도 낙서하고 달아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즉시 신고했지만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대중교통비를 최대 53% 돌려주는 K패스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5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이용할 경우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53%까지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온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시기였는데 이 K패스는 거리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까지 정리해봅니다. 직접 골라본 소셜픽 첫 번째 주제는요. 부처빵의 해명입니다. 경주에서 판매하는 부처빵이 논란입니다. 불교계는 부처의 머리를 씹어먹는 모습이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이 빵을 담은 쇼핑백에 들어간 ACTS 1926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리키는 건데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런 말씀인데 이 내용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죠. 부처가 우상이란 뜻이냐 이렇게 불교를 모독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판매 중인 붓다빵 이걸 표절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점주가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소셜미디어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해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부처님을 모욕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기독교에 부처를 먹어라 이런 뜻도 아니다 해서 그냥 빵이다 해서 저는 그렇게 해놓은 건데 저는 사실 그냥 무교거든요. 네, 성경 문구는 빼겠다는 뜻도 같이 전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집이 아니야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17개월 아기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아니잖아 이렇게 경찰이 언급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총기와 관련된 10대 청소년을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집에 있던 건 여성과 아이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이 쏜 조명탄 때문에 인공호흡기까지 한 아기가 부상을 입었다고 했고 경찰은 압수수색 위치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과도한 진압이었을까요? 삼성이 새롭게 공개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통역하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ello,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안녕하세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딱딱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람과 통화한 건데 인공지능이 13가지 언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 2025년까지는 무료로 제공한다는데요. 외국어에 대한 부담 앞으로 정말 덜어놓을 수 있을까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다가 난동을 부린 학생들이 붙잡혔습니다. 중학생 10명이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놀이처럼 번지는 중인데 붙잡힌 학생들 처벌은 어렵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어슬렁거리는 아이들. 한 명은 손에 빨간 소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디 불이라도 났나 싶지만 뛰기 시작한 한 아이. 허공에 분말을 뿌립니다. 다른 아이는 따라 뛰며 이 모습을 찍습니다. 30대 넘는 차와 주차장 바닥이 엉망이 됐습니다. 관리업체 직원들이 대걸레를 들고 총출동했습니다. 직원 한 34명이 나와가지고 한 2시간 했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못하고 여기 와서 기가 막히죠. 이 주차장 지난해 12월에도 엉망이 됐습니다. 킥보드를 타며 놀던 아이들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수군댑니다. 그러더니 소화기를 분사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인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점점 퍼지니까 이게 저희도 피해를 볼까 봐 더 위험하죠. 엔진 부분이나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참다 못한 일부 주민들이 아이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중학생 10명입니다. 재미삼아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잘못했고 피해를 본 사람도 분명하지만 대부분은 촉법소년이라 따로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 만났는데 결국 몇 명을 늘릴까 숫자는 아직도 못 정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마저 필수과 의사는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어제도 마주 앉았지만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지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증원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태도만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명을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의대 정원도 같이 고려돼서 증원과 관련돼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유연한 입장은 지금 의료계에서도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까지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한 증원 규모와 산출 근거, 사유를 써서 회신하라고 촉구했지만 의협 측은 회의에 앞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연합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여 결론을 낼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합니다. 복지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의 시급성과 25년도 대입 일정이 늦지 않게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실제 최근 빅5로 불리는 병원들마저 올해 레지던트 1년차를 추가로 모집하고도 필수과 부분은 미달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2명 중 1명, 서울 아산병원은 4명 중 1명만 지원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선 아예 지원이 없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도 지원율이 10%대에 불과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 350명대 규모는 사실상 어림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영화 비트부터 친절한 금자씨, 변호인까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장면만큼이나 명대사가 오래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 속에 잊을 수 없는 명대사를 모은 전시회를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에겐 꿈이 없었다.
영화 비트의 이 장면, 정우성의 독백이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청춘이 겪어야 할 불안을 이보다 잘 드러낸 말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도 이 한마디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이처럼 한국 영화 속 잊을 수 없는 대사를 모아놓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명대사 100개를 골랐는데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법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시절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은 우리 현실을 비추기도 합니다. 야야야,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배우 송강호는 기억에 남을 대사를 여럿 남겼습니다. 박찬욱 감독 역시 영화마다 콕 찌르는 대사로 부조리한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영화가 그린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 한 콜센터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JTBC 조소입니다. 네, 조금 전에 충남 보령시 장고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어선 한 대가 전복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6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대구 10도, 광주 11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눈과 비는 오늘 낮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2에서 7cm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